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만보킬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만보킬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분이 계시고 그 여자친구분은 귀신을 보셨던 분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연애를 하면서 조금의 영향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오, 만보킬러님. 아,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주무셨어요? 아니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목소리가 네네. 주무셨다가 이게 일어나신 것 같아가지고 괜찮죠? 아니요, 제가 좀 무서워서 왜요? 밝은 데로 좀 왔어요. 이야기를 하려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예. 밝은 데로 좀 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만보킬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네네. 예전에 이제 만났던 여자친구분이 계시고, 그때 당시 네. 그 여자친구분께서는 좀 뭔가 귀신을 보시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하시니까 좀 많이 두려우신가요? 네네. 그거를 제가 이게 써보니까 3년이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쓰면서 그 큰 대목만 썼는데도 소름이 진짜 돋더라고요. 아하. 네, 그러면 저는 무서웠거든요. 네,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네, 제가 일단 이야기할 게 이제 군대 시절을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10년도 좀 더 된 건데,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정경으로 전투경찰이죠. 이제 차출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북 경산으로 가게 돼요. 이제 경산 경찰서로 가게 되는데, 이제 평생을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안산에서만 살던 제가 그 생전 처음 듣는 낯선 지역이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예. 경찰서 앞에 이제 큰 저수지가 있는데 딱 트인 게 이제 뷰도 좋고 사투리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5분 타격대라고 해서 출동 걸리면 이제 무조건 5분 안에 집합해서 이제 그 당시 승합차 이스타나를 타고 경찰 직원분들 도와드리고 뭐 미아도 찾으러 다니고 가출 청소년도 찾고 뭐 그런 게 이제 일이거든요. 5분 대기조 같은 거네요. 네네. 뭐 불법 오락실 오락기 화물차로 나르고. 어허, 오대기네. 네. 네. 근데 저희가 제일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정문 초소 있죠. 네. 입초 근무라고 하는데 경찰서 정문 지키는 거예요. 이제 24시간 돌아가면서 1시간씩 한 10명 정도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데. 예. 직원분들 차 번호판 외웠다가 이제 오시면 경례하고 민원인들 오시면 안내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방문하시면 신분증을 입조해서 받았어요. 나가실 때 다시 드리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입초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웬 여성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민원실 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민원실 바로 오른쪽인데 신분증을 받았는데 보니까 안산 사람인 거예요. 제가 1년 넘게 거기서 근무 서면서 안산 사람을 처음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 후에도 안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반갑다고 사적인 어떤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절대.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들어갔다가 볼일 보고 이제 가더라고요. 저도 근데 왜 기억이 남냐면 오토바이가 그 비너스 아시나요? 비너스. 알죠. 비너땡. 네, 네. 스쿠터. 네, 분홍 오토바이인데 이제 헬멧도 깔맞춤을 했어요. 분홍색이에요.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 네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오토바이에 이제 삼지다스 이제 스티커, 이제 네. 헬멧에는 이제 별 무늬가 있었어요.
거기 안산 사람. 제가 몇 번 지나다니는 거 봤거든요. 경찰서 앞으로. 요 이야기를 깔고 제가 이제 전역하고 나서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이제 전역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알바를 일을 구해서 하는데 그게 경비였어요. 근데 그 군대에서 하던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회사 경비를 하는데 거기 경비분들이 나이대가 있는 거의 아버지 뻘이시다 보니까 컴퓨터를 못해서 젊은 사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 격일제인데 하루 쉬고 하루 이제 24시간 풀로 일하고. 이제 근데 개인 시간이 너무 많아서 좋은 거예요. 이제 화물차들 들어오면 번호판 적고, 이제 그거를 밤에 워드로 치고, 임원들 들어오면 인사드리고, 새벽에 뭐 순찰 한번 돌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바로 일하라고 이제 경비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예.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마다 그 회사 여직원이 한 분 있었는데 산책 비슷하게 이제 하러 나가면서 이틀에 한 번은 꼭 마주쳤거든요. 제가 격일제다 보니까. 예. 이제 볼 때마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좀 환하게. 그래서 참 밝다.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닐까. 혹시 나 경비 선다고 비웃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라 이제 원래 밝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을 더 이제 좋아하게 될 정도로 빠진 거예요. 오호, 예. 한 4개월을 그렇게 인사만 하다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어디 갔지? 점심시간마다 봤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궁금했는데 이제 그렇게 2개월 정도를 저 혼자 이제 다니다가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 여직원 계속 궁금하고 생각나고, 그럼 나도 그만둬야겠다. 제가 그 여직원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예. 네, 이제 그럼 안 되지만, 이제 경비실에 이제 비상 연락망이 있거든요. 아, 예. 네, 그 여직원 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제가. 오, 그리고 그만뒀어요. 예. 근데 도저히 이제 그만두고도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떨리기도 하고, 그쵸. 괜히 세상이 지금 험한데 나쁘게 볼까봐 이제 네, 한 2주를 망설였어요. 제가. 예, 예. 이제 밤에 연락하면 이제 괜히 술 먹고 연락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볼까봐 이 여자가 이제 이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대낮에 이제 점심시간에 연락을 하자,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안절부절 하다가 이제 12시 반인가 이제 그 친구 이름은 영희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영희씨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땡땡 회사에서 경비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온 거예요. 그 정문 지킴이 젊으신 분 인사했잖아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 이런 거예요. 사실 경비실에 그 비상 연락망 보고 그만두셔서 안 보이시길래 연락드렸어요. 네. 어떤 답장이 와요.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간호 좀 해드리느라 이제 회사를 못 다니게 됐어요. 진짜 의외네요. 놀랐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실은 제가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오, 네. 이따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떨려서 예. 지금만큼 떨리는 것 같아요. 오, 예. 전화는 예상 못했는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한 2시간 있다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예. 커피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오, 커피 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도저히 제가 만나도 바보처럼 이제 떨고 막 그럴까봐 예. 다음날 중간에서 만났어요. 예. 같은 안산이어도 구가 달랐거든요 저희가.
그때는 이제 뚜벅초라 버스를 타고 카페를 갔는데 인사하고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떨려서.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여자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나도 만보 씨 호감은 좀 있었다. 근데 나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남들보다는 조금 아픈 사람이다. 만나게 되면 차차 알게 될 건데 그런 면까지 예뻐해 줄 수 있냐? 그러면 만나자. 만보 씨 의리는 있어 보인다. 오. 네, 이렇게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여자 드라마 많이 봤네. 그래서 그렇게 밝아 보이더니 이제 예. 상처 있는 척을 하는 건가? 근데 진지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귀엽더라고. 오. 큐트.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서 이제 고맙더라고요. 제가 먼저 좋아했는데 뭐 그런 말이 뭐 문제겠어요. 제가 알겠다. 제가 잘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만나고. 예. 그리고 얘기를 쭉 하다가 말을 서로 놓고 제가 3살 오빠인 거예요. 쭉 얘기를 하다가 헤어져서 이제 그날 데이트온을 켜고 네. 대화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대구에 살았었어. 대학 때문에. 그러길래 어느 대? 그랬더니 대구 무슨 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름이 대구 무슨 대지 지역은 경산이거든요. 그래서 경산이잖아 거기는. 그랬더니 경산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경산 모를까봐 대구라고 한 건데 신기하다. 경기도 사람을 어떻게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나 경산에서 군 생활을 했어.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대학교 때 사진 좀 보여줘. 뭐 사이든 어디든 보여줘. 그랬더니 쭉 사진을 보내주는데 그 오토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그분이구나. 그 분홍 오토바이. 예.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헬멧의 별 모양.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한참을 채팅을 못 쳤어요. 그래서 영희야 너 경산 경찰서 오토바이 타고 온 적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그 친구는 제가 경산에서 군 생활을 했다니까 이제 그냥 일반 육군 부대에 있는 줄 이제 알았던 거예요. 예. 신분증 초소에 맡긴 거 혹시 기억나냐고. 그거 받은 사람이 나다.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 경산 경찰서에서 있었고 또 예. 오토바이 보고 지금 생각이 났다. 둘 다 멍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난리가 났죠 이제. 근데 선임 후임 다 연락해가지고 사진 보여주면서 경찰서 앞에 이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 본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친구인데 한 달 고참이 딱 한 명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이제 알아주는 증인이 한 명은 더 있구나 하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제 그 신분증을 주소를 어떻게 해서 뒷조사를 해서 만난 거 아니냐 못 믿는 거죠 이제. 예. 나중에 묻게 됐지만 이제 그 얘기로 밤을 샜어요 형이랑. 운명이니 뭐니 이제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거의 매일 그 친구도 백수 저도 백수 진짜 자주 보면서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제 처음 딱 며칠이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사귀다 보면 숙박업소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허름한 곳이긴 했는데 딱 올라가서 문 열자마자 여친이 피비린내 난다. 예. 그래서 딴 데 가자. 여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전 아무 냄새가 안 났는데. 예. 전에 방을 쓰던 사람이 그 여자들 그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 그 마법이 있잖아요. 예. 그 처리를 잘못해서 이제 같은 여자니까 좀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좀 찜찜한 거예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숙박업소를 가서 이제 불을 끄고 자려고
제가 깜깜하니까 아까 그 복수를 한답시고 저기 남자 귀신이 쳐다본다. 이제 이런 거 오빠 무서워하면서 좀 안기는 그런 그림을 상상했는데 예. 여친이 오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둘이야. 헐. 이러는데 제가 그 역관광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네. 예. 무섭더라고요. 진짜 같아가지고 안 무서운 척은 해야겠고 먼저 자. 나는 그 TV나 봐야겠다 하고 TV를 켰어요. 예.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시작이었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고등학교가 교복이 없었어요. 예. 지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안산에 그 교복 없는 사복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딩 때 어딜 가서 많이 옷을 사냐면 이제 싸고 메이커 이제 그게 최고잖아요. 이제 알뜰옷방이라고 해서 헌옷을 파는 동네 한 가게씩은 있었어요. 동네 헌옷 가게. 고딩 때 네네 친구들이랑 나 오늘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알뜰옷방 돌면서 보물찾기 하듯이 메이커 찾으러 친구들 막 그 맞지도 않는 그 어깨선 거의 승모근에 와 있고 타이트해도 예. 메이커라고 단축 풀고 있고 쫄쫄이 마냥 막 그랬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데서 메이커 찾기도 힘들지만 사이즈 맞추기는 더 힘들거든요. 옷이 뭐 종류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니까. 예. 뭐 폴땡, 뭐 빈땡, 뭐 발바리 이런 거. 저는 오버핏으로다가 이제 곧 다녔는데 이제 고딩 때 컸던 옷이 성인 되니까 맞더라고요. 예. 한 번은 이제 그 알뜰옷방 옷을 입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딱 갔는데 오빠 그 옷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예. 어디 구제샵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예. 옷이 연식이 좀 티가 나나? 좀 그걸 알아차리다니 얘가 눈썰미가 좀 상당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친이 오빠 내가 옷 하나 지금 이쁜 걸로 사줄게 이 옷 버려 이러길래 그렇게 촌스럽나 뭐가 문제야 이러니까 오빠 손 달려 있잖아 이거 죽은 사람 옷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걸 샀어? 이러는데 이건 또 뭔 소린가 이제 버렸어요 결국에 그 옷을.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여친이랑 와서 좀 옷이 좀 많았거든요. 이거 버려 하면서 꺼내놓더라고요. 한 3-4개를 버리라고 이제 꺼내놨는데 물론 거기는 알뜰옷방에서 샀던 모든 옷을 고른 건 아니었는데 예. 거기에 새 거를 샀던 옷들도 이제 섞여 있고 근데 3-4개 골라준 옷들이 다 그 알뜰옷방에서 제가 고딩 때 샀던 옷들이에요. 네. 그 깨끗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뭐 있었겠죠.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분이 좀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또 오래 사귀다가 제가 이제 보게 돼요. 예. 연가를 이제 뚜렷하게 보게 돼요. 드디어 귀신을. 소름 돋네. 예. 이제 그날도 데이트를 하고 이제 저녁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중학교 때부터 영환이 뜨여서 이런 걸 볼 수 있어. 그 외할머니는 속인이셨고 무당. 엄마, 예. 네네. 엄마는 예지몽을 잘 꿔. 네. 나 거부하다가 벌 받았어. 고등학교 때 버스에 치여서 이제 후유증으로 아픈 거야. 친구가 좀 이제 병명을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팠거든요. 예. 좀 아팠는데 벌 받은 거야. 그래도 나 계속 예뻐해 줄 거지 이러더라고요. 이제. 아이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보여서 엄청 힘들었대요. 예. 그 손목에 안 좋은 그 흉터도 보여주더라고요. 좀 남친에 대해서 그런 거 몰랐는데
제가 진짜 그때 어리석은 게 안 믿었어요. 저는. 귀신 본다, 이런 거를. 예. 아, 살면서 제가 뭐 그런 거 느끼거나 보거나 뭐 아예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다가, 안산이 옛날에는 다 뻘이었던 거 알아? 그래가지고, 알지? 그랬더니, 저기 할머니가 뻘의 한쪽 그 다리가 무릎까지 빠져서 끙끙대셔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진짜 너무 어리석고 평소에 어르신들한테 진짜 잘해요. 근데 안 믿었어요. 끝까지. 이제 나의 남자다움이 이제 또 시험대에 올랐구나. 내가 이런 걸 무서워할 줄 아는 건가. 보여줘야겠다. 할머니 어디 계셔? 그랬더니 여친이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여기 계신다고. 제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달려가서 이제 점프를 뛰어서 날라차기를 하고, 할머니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요? 이제 말이 끝나기 전에 여친이 진짜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예. 소리를 치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디 이딴 장난을 쳐, 이런 개만도 못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도 할머니 손을 컸으면서 돌아가신 니네 할머니가 좋아하겠다.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저한테. 예. 그런 적이 없는데 할머니 손에 잠깐 컸던 거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 예. 소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하겠다. 이거 소리 너무 크다. 욕을 계속 들으니까 여자친구 맞나 이거? 제가 솔직히 좀 쫄았어요. 다른 눈빛. 네, 제가 쫄았어요. 두 손을 앞으로 이제 공손히 모으고 그 자세 아시죠?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예. 고개를 숙이고 체감상 한 5분을 그렇게 욕을 먹었나 봐요, 제가. 예. 욕을 실컷 먹는데 이제 여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해도. 예. 그 욕을 실컷 하더니 너한테 업히면 어떡하려 그래? 너 내일 소금 가지고 나한테 와.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좀 삐졌죠. 좀 3살 오빠인데 그래도 욕을 제가 지금 순화를 한 건데. 원래 더 심한 쌍욕이었겠죠? 네네, 쌍욕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아니야,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나한테 부릴게.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너한테 직접 부려야 돼. 오늘 당장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이 뭐지? 헤어지는 건가? 그래, 집에 가서 이제 여친이랑 그렇게 밥도 못 먹고 헤어져서. 예. 이제 한 1시쯤 되니까 배고프더라고요. 이제 라면을 끓이려고 이제 냄비를 올려놨어요. 예. 네, 진짜 안 믿기는데 아직도 그 냄비가 끓고 있는데 끓는 물 냄비가 저절로 좀 쏟아졌어요. 제 왼쪽 허벅지에. 너무 뜨거워서 일단 바지 벗고 이제 화장실 가서 찬물 뿌리고. 예. 냉동실에서 얼음 꺼내가지고 이제 비닐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물집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진짜. 오늘 되는 애 되게 없다. 여자친구가 싸우고 저게 쏟아지지. 왜 쏟아지지? 소파에 누워서 찜질을 하면서 이제 그날 뭐 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격투기 프로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격투기 프로? 네네. 2시, 3시 됐는데 밖에 동네 개들이 짖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이 집의 개, 저 집의 개, 막 개들이 막 짖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짜증이 막 머리 끝까지 났죠. 근데 이제 개들이 짖더니 제가 듣기로는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예. 막 싸우는 소리가 막 가져와!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이 시간에 개념머리 없이
저거 창문을 쓱 열어봤어요. 누가 그러나. 예. 근데 소리만 나고 저희 집이 4층이라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새벽에 그 불 켜진 집이 저희 집 말고도 한 3집 더 있었어요. 네. 근데 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데 아무도 안 내다보고 아무도 신고를 안 해? 짜증이 나서 이제 그때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예. 신고를 하든 나가서 욕을 하든 내가 나가야겠다. 복도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직도 시끄러워요. 예. 2층 문 이제 딱 여니까 바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센서등 켜지는 거 보고 도망갔구나. 오호. 뭐 어딨어 이것들 한 2, 30m를 저희 집 옆 건물이 슈퍼였는데 거기까지 예. 걸어갔어요. 어디 간 거야? 하고 이제 딱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가로등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시선이 왼쪽이 가로등이고 오른쪽이 집이에요. 네. 근데 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오. 건들건들거리면서 뒤뚱뒤뚱 거린다고 해야 되나? 막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방금 나왔는데 쟤는 뭐야? 나같이 뭐 말리려고 나왔나? 아니면 싸우던 사람인가? 자세히 보려고 이제 실눈을 뜨고 이제 얼굴을 좀 내밀어서 쓱 보니까 그 스파이더맨 아시죠? 오. 예. 외형은 스파이더맨 같이 생겼어요. 그 외형은 딱 그건데 그냥 얼굴, 팔, 까매요. 예. 뭐 복면을 쓰고 있나 이렇게 가로등 밑이라 이제 흰색인지 밝은 노란색인지 모르는데 반팔티 입고 하체는 제가 솔직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예. 뭐 저런 게 다 있나 보는데 이게 움직여요. 왼쪽이 가로등이고 오른쪽이 집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 닭살이 막 여친이랑 있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뭐 냄비 그 뭐 다 스쳐가는데 내가 지금 걸려들어서 나온 건가? 예.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이제 화가 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혼자 있다는 지독한 약간 외로움? 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너무너무 외롭고 소름 돋고 그러면서 그 움직임을 보는데 왜 사람이 걸으면 다리도 움직이고 어깨도 좀 들썩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딱 에스컬레이터 탄 느낌, 백화점에.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탄 느낌으로 천천히 가는데 가로등에서 이제 우리 집 건물로 쓱 가는데 그 턱이 있어요. 중간에 계단 한 2분의 1 정도 되는 턱이 있어요. 집 앞에. 거기는 사람이 걸어간다면 이제 그만큼 밟고 올라서면 키가 좀 올라오잖아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공중에 떠 있다는 거죠. 그러던 건물 앞에서 이제 좌양좌 이제 몸을 트는데 그 속도는 또 되게 빠르더라고요.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천천히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이제 담벼락 쪽으로 가서 또 빠르게 우양우 쓱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담벼락 속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그걸 보고 걸어보려고 오른발을 들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는데 이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발을 떼면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힘이 풀려서. 예. 그래서 무릎을 어떻게든 펴고 꼿꼿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폰을 들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안 자는 사람 이렇게 막 닥치는 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 오는 친구 아무나 전화해서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취한 줄 알고 그 시간에 전화하니까 술 좀 작작 먹어. 안 먹었어. 나 술 안 먹었어. 계속 얘기해봐 이랬어요. 예. 뭔 소리야 막 당황해하죠. 이제 제가 그걸 또 이제 볼까봐 손으로 이마 쪽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면서 계속 얘기해 쉬지 마. 벌써 제가 그 말을 안 할 때는 치아가 윗니 아랫니가 떨리니까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와. 이끼리 부딪혀서. 진짜 얼마나 무서울 때. 떨리면. 네네네. 와, 그래서 1층 문을 열리자마자 또 시끄럽거나 말거나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서 뭘 본 거야, 내가 뭘 본 거야. 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날 새다시피 이제 하고 밟자마자 이제 소금을 갖고 여친한테 가서 다 얘기했어요. 예. 어제 싸우고 삐지고 뭐 다 있고 내가 잘못했다. 소금 뿌려주고 이제 빨간 펜으로 뭘 써주더라고요. 한자 같은 거를. 오빠 그런 객기는 부리는 거 아니야. 벌 받은 거야. 너가 어제 본 거 그거를 귀신이 맞아. 그런 사람 아니잖아. 까불지 좀 마. 예. 이러는 거예요. 와, 그 후로는 이제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겠다. 좀 존중을 하고 오. 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진이라는 사람이 믿어주고 힘이 돼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그 후로는 이제 본 적은 없는데 딱 그 귀신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번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믿고 이제 그렇게 사귀고 있는데 저희 큰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예.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부모님만 거기 계시고 저는 집에 와서 있는데 아침에 여친이 저희 집으로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너희 외삼촌 지금 1층에 계셔. 만나 뵙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원래 돌아가시면 그렇게 집집마다 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이제 믿으니까 아 그래? 뭐라고 하셔? 그랬더니 큰외삼촌 그 큰딸이 이제 저랑 외사촌이잖아요. 네. 외사촌 누나인데 나이 차가 좀 커요. 근데 그 누나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돌순이라고 할게요. 예. 네, 딱 첫 마디가 돌순이한테 미안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얼었어요. 그 누나는 저랑 1촌도 아니고 폰번호도 없고 진짜 10년 넘은 친구도 모르고 그런 누나인데 여친이 그 이름을 딱 얘기하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희 엄마 이름도 나오고 막 누구누구 미안하고 막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예.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이거 외삼촌 나온 사진 중에 외삼촌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나온 사진이 뭐가 있나 생각했더니 저희 엄마 아버지 결혼 사진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제가 그 농에서 꺼내왔어요. 너가 뵀다는 분이 누군지 한번 찍어봐라. 예. 3초도 안 걸려 바로 찍는 거예요. 그 외삼촌을. 네. 그래서 너희 외삼촌 어디 휴게소에 들려서 일산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추모공원에 묻히실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짠가? 그러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여자친구 가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일 보고 오셨을 때 예.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 휴게소 들렸다가 그 추모공원으로 간 거 맞아? 그랬더니 현성이랑 통화했어? 외사촌 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화 안 했지만 이제 했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들었던 게 뭐냐면 되게 깔끔한 모습으로 곤색 나이에 금태 안경을 쓰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엄마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그런 걸 그렇죠. 본다. 그러면 만남을 반대하시니까 제가 한 이틀 있다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곤색 나이에 그 금태 안경을 이제 끼고 나오셨다. 이거 뭔지 좀 외숙모한테 물어봐 달라 이제. 그래서 외삼촌이 무슨 뒷꿈에 나오냐 이러면서 외숙모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외숙모가 이제 놀라면서 그거는 이제 외삼촌이 생전에
중요한 일 있을 때 이제 아끼던 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장 그런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조금은 믿게 됐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들과 그 세계관에서. 네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그 전까지는 단호했는데 예. 꺾였어요, 제가.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왜요? 그때 이제 뭐 자기도 느꼈는지 버티다 이제 안 되는 걸 느꼈나 봐요, 자기도. 예. 이제 불교 용품점도 이제 다니고 막 그 가게 아줌마랑 막 자기들만 아는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뭐 동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여친 폰을 쓱 봤는데 신엄마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쪽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 아, 네. 아쉽게도 인연은 아니었나 보네요. 네, 제가 뭐 울고불고 이제 계단에서 울면서 전화해서 매달렸는데, 예. 네, 냉담하더라고요. 완강하게 이제 좀 끊어내려고 하셨나 보네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네네. 싫었던 건지, 네. 야, 네, 그렇게 끝났습니다. 야, 오늘 이야기 이거 진짜 엄청난데요? 아, 네, 근데 오. 진짜 제가 겪은 거라 예. 친구들은 리액션이 좀 시덥지 않은데 제보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진짜, 왜 이렇게 한숨을 자꾸 안 쉬세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이고. 네, 불 켜고 자야겠네요. 네. 아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유머가 이렇게 또 섞여 있고, 또 이야기도 너무나 소름 돋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또 혹여나 뭐, 네네.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또 이렇게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쪽 길로 가셨는지 또 단호하게 끊어낸 거 보시면 또 인연은 아니었던 걸로 또 보이긴 하는데 좀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몰입이 너무나 되었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렇긴 하네요.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그리고 또 만보킬러님도 잘 지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